안녕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조금씩은 앞뒤가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다 보면 예의 때문에 혹은 체면이나 사회적 지위 때문에도 속마음과 겉모습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앞뒤가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을 보면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끼게 되죠. 내 앞에서 아무리 잘한다 한들 그 사람의 진심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저는 소름 끼치게 앞뒤가 다른 사람을 겪어봤습니다. 그런 일을 한번 겪으면 애먼 다른 사람들의 진심까지 의심할 정도로 상처와 충격이 꽤나 크답니다. 어떤 사연인지 지금부터 얘기해 볼까 합니다. 아버지가 투병 생활 끝에 돌아가셨고 남겨진 저와 엄마는 생활이 몹시 힘들었어요. 아빠는 건어물 파는 가게를 하셨는데 그 가게도 막판에는 거의 관리가 되지 않아 장사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빠 돌아가시고 나선 가게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엄마나 저나 먹고 살기 위해 뭔가를 시작해야 했어요. 고심 끝에 시작한 게 식당이었습니다. 저희 엄마도 저 어렸을 때 식당을 운영해 보셨던 경험이 있으셨고요. 또 저도 요리에 관심이 많다 보니 조리학과를 졸업했거든요. 아빠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호텔이나 큰 레스토랑으로 취업을 하고 싶었는데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생각이 바뀌었죠. 그렇게 저는 엄마와 식당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나 저나 한식을 좋아하다 보니 한식 관련된 식당을 하고 싶은데 워낙 한식 식당은 많으니까 좀 차별화를 두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층을 겨냥해서 여러 반찬과 메뉴를 한 상 차림으로 만든 가정식 식당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인테리어도 젊은 사람들 취향에 맞게 세련된 카페 느낌이 나게끔 만들었고 메뉴도 눈으로 보는 맛이 있게끔 플레이팅에 더욱 신경을 썼죠. 엄마와 저는 음식 타겟층에 맞춰 여대 앞에서 장사를 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더 장사가 잘 되었어요. 음식 맛은 집밥처럼 조미료를 거의 쓰지 않아 깔끔 담백하면서도 인테리어나 음식 플레이팅을 최대한 예쁘게 신경 써서 준비하다 보니 학교를 중심으로 입소문을 많이 탔습니다. 처음엔 잘 될까 걱정도 많이 했죠. 괜히 있는 돈마저 날리는 건 아닐까 염려도 됐고요. 하지만 그만큼 엄마와 제가 더 열심히 준비를 했고 보답처럼 가게는 장사가 잘 됐습니다. 아빠가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다 생각하며 그렇게 엄마와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장사를 했었죠. 어느 정도 가게가 자리를 잡고 나서 5년 정도 사귀던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 계실 때도 제 남친이 종종 아버지 찾아뵙고 저나 저희 엄마도 많이 위로해주고 도와주던 참 고마운 남자예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사위처럼 든든하게 도와줬고요. 저희의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남자친구네 집에 인사도 갔습니다. 남친은 저희 부모님을 한 번씩 뵙지만 저는 그때가 처음 뵌 거였거든요. 부모님도 뵙고 남친 여동생도 보게 되었죠. 남친 여동생은 대학 졸업 후에 취업 준비를 몇 년 하다가 결국 접고 그 후 부모님의 지원으로 동네에서 토스트와 커피를 파는 가게를 차렸었대요. 근데 그것도 장사가 워낙 안 돼서 1년도 안 돼 결국 접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인사드리러 갔을 당시에 동생은 그냥 집에서 논다고 했습니다. 제가 엄마랑 식당을 운영한다는 것을 들었다며 그 가게 어딘지 안다고 하더라고요. 가보진 않았는데 어딘진 알아요. SNS에도 많이 올라오던데요. 와, 새언니가 그런 맛집 사장님이라니 대단하시다. 그렇게 유명해? 유명하죠. 언니 능력자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무슨. 언니가 요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머님이? 메뉴 개발 같은 건 엄마랑 같이 하고요. 일할 때는 제가 주로 홀에서 일을 하죠. 엄마는 주방에서 일하시고요.
언니도 조리학과 나왔다고 했죠. 그럼 요리 잘하시겠다. 맛있다고 유명하던데. 언제 한번 놀러 올래요? 오빠랑 같이. 어머님, 아버님도 한번 오세요. 그래야겠네. 신우는 특히나 제가 하는 식당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본인도 자영업을 한번 했었고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보니 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처음이라 뭣도 몰라서 망한 것 같아요. 다시 하면 잘할 수 있을 텐데. 그쵸. 처음이 어렵죠. 언니한테 많이 배워야겠다. 유명 맛집 사장님이시니까. 아, 아니에요. 제가 무슨 유명 맛집 사장님이에요. 그냥 꾸준하게 오시는 손님들이 있으신 거죠. 하지만 신우는 저한테 당장이라도 뭘 배우고 싶은 양 눈을 반짝이더라고요. 저도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줄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좀 다른 방향으로 저한테 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님이 저희 부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선 하시는 말씀이 너네 식당 분점 낼 생각은 없니?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네? 분점이요? 그래, 잘 나가는 식당들 그렇게 많이 하잖아. 글쎄요, 엄마랑 저는 지금 가게 관리만도 벅차서 분점을 우리 동네 쪽에 하나 내면 어때? 운영은 우리 세진이가 하고. 세진이는 신우의 이름입니다. 저는 좀 황당하더라고요. 정작 가게 주인인 저나 엄마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인데 이런 제의를 먼저 하시니까요. 어머님 말에 남편이 먼저 그러더군요. 아, 무슨 됐어. 야, 김세진, 그냥 취업 준비나 해. 너 전에 말아먹은 거 까먹었냐? 취업이 돼야 하지. 그러게 왜 그렇게 높은 데만 자꾸 써. 적당한 데로 눈을 좀 낮춰. 싫어. 그런 데서 일할 바에야 일 안 해. 에휴, 눈만 높아가지고. 그리고 나는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 가게 사장님이 더 어울려. 내가 그때 망하긴 했지만 다시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짜로. 퍽이나. 야, 장사해서 잘 될 것 같으면 다 장사하지. 열에 여덟은 망해. 아무나 잘 되냐? 오빠라는 사람이 동생한테 꼽주는 거 봐. 내가 뭐 어때서? 나도 기회만 다시 생기면 잘할 수 있거든? 남편의 말에 어머님도 남편에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래, 너는 오빠가 돼서 왜 동생한테 핀잔이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엄마, 내가 얘 장사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보고하는 소리예요. 얘 오픈 시간 하나 제대로 못 맞췄어. 지 늦게 나오고 싶으면 늦게 나오고 어쩔 때는 피곤하다고 갑자기 가게 문 닫을 때도 있었다니까. 그런 정신머리로 장사하면 절대 안 돼요. 장사가 안 돼서 파리만 날리는데 문 꼬박꼬박 열고 싶겠어?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안 할 거라고. 그러더니 신우는 저에게 그러더군요. 언니가 음식 방법 다 알려주고 여기다가 분점 내면 안 돼요? 나 전에 언니 가게 가서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고 인기 많을만 하더라고요. 내가 먹어보니까 우리 동네에서 하면 장사도 잘 될 것 같아. 언니가 좀 도와줘요. 응? 좀 곤란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러고 싶지 않았거든요. 신우를 안 도와주고 싶은 게 아니라 엄마와 제가 고생하며 만든 가게인데 분점이랍시고 쉽게 하나 더 내서 레시피니 영업비밀 다 알려주고 솔직히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가게도 이제야 자리 잡아가는 상황인데 얼마나 됐다고 분점을 낸다는 것도 좀 웃기고요. 또 거리도 그랬습니다. 이 동네와 저희 가게가 뭐 얼마나 멀다고 굳이 손님 나누는 행동을 하겠나요? 싫었지만 그래도 시댁 식구다 보니 단칼에 거절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선뜻 대답을 못하고 곤란해하니까 남편이 신우에게 그만하라면서 일축시켜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못마땅했는지 나중에 어머님이 저에게 따로 전화해서 부탁하시더라고요. 남편에겐 전화 온 거 비밀로 하라면서요. 저도 적당히 둘러서 안 된다고 거절했는데도 어머님은 너무 집요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등살에 못 이겨 저희 엄마에게 여쭤보긴 했어요. 하지만 엄마도 그런 식으로 분점을 내는 것엔 회의적이셨습니다.
글쎄, 가게 하나도 관리가 힘든데 그렇게 하나 더 내면 관리도 수시로 해줘야 되고 또 만약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 쪽도 타격이 생기잖아. 그렇지. 우리가 본점이니까. 엄마는 솔직한 말로 안 하고 싶다. 우리가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도 할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분점까지. 부담스럽기도 하고 신경도 너무 쓰일 것 같고 엄마는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대신 너네 신우가 와서 어떻게 일을 하는 건지 배우고 싶다던가 하면 그건 와서 배워도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차라리 그렇게 말을 할까? 그래. 전에는 경험이 없어서 금방 문 닫았다고 했으니까 차라리 와서 일을 어떻게 하는지, 재료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뭐 그런 장사하는 방법을 보는 게 낫지 않겠어? 저도 엄마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엄마나 저나 분점을 내고 싶지는 않았고 다만 신우가 다시 장사를 해보고 싶어 했기에 원한다면 저희 가게에서 일하면서 경험 쌓는 부분은 도와주려고 했었죠. 저는 이 이야기를 신우에게 전했어요. 신우는 처음에 분점은 안 된다고 하니 실망하더라고요. 하지만 며칠 후 다시 전화가 와서 일을 배워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신우는 저희 가게로 출근을 하게 됐어요. 아무리 일 배우러 오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일은 해야 하니 시급 제대로 쳐서 돈도 주기로 했죠. 저희는 영업은 어떻게 하는지, 재료는 어떻게 준비하고 관리하는지, 또 손님 응대에 대한 방법이나 가게 관리, 그리고 마치고 나서 새로운 신메뉴 개발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엄마와 제가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보고 시식해보고 또 수정하고 이런 모습들도 다 신우가 지켜보면서 그냥 한식이라 쉽게 봤는데 고생스럽게 만들어지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메뉴에 관한 건 제가 따로 레시피 노트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기록을 하는데요. 양념 만드는 법이나 계량하는 법을 수치화해놔야 나중에도 똑같은 맛을 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 메뉴들에 대한 레시피가 다 담겨져 있는 중요한 레시피 노트였죠. 그 노트를 신우가 보여달라 했는데 그건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다만 다음에 신우가 본인의 가게를 열게 되면 그때 메뉴 개발하는 건 엄마와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거라고 약속했죠. 신우도 알겠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신우도 점차 달라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왔던 것 같은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일도 진지하게 하고 열심히 배우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저나 엄마나 다 기특하게 느껴졌고요. 저도 신우를 마냥 철없게 봤는데 내가 잘못 본 거구나 반성할 정도로요. 그렇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랄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엄마가 출근하시던 길에 내리막길에서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셨고 발목을 다치게 되신 거였죠. 너무 놀라 앞치마 집어던지고 병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다른 곳은 다친 곳이 없으셨는데 다리는 한동안 통깁스를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그 와중에도 가게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주방에서 서서 일해야 되는데 엄마는 다리에 깁스까지 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셨죠. 저는 가게 일은 나한테 맡기고 엄마는 집에서 푹 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급하게 단기 아르바이트생도 뽑게 되었어요. 엄마는 다리가 불편하시니까 기본적인 생활도 많이 불편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는 양해를 구하고 퇴근 후에 엄마 집으로 가는 일도 많았습니다. 가서 엄마 장도 대신 봐드리고 씻는 것도 거들어드리면서 돌봐드렸죠. 엄마는 저한테 가게 일로도 바쁜데 신혼집에도 못 들어가고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웬걸요. 엄마가 다치셨는데 그게 중요한가요? 저는 엄마한테 그런 걱정 하나도 하지 말고 몸조리만 잘하시라 그랬죠. 엄마 다리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문제인데도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엄마가 다치신 후에 기본적인 생활을 좀 힘들어 하시는 것도 그렇고 저나 아빠도 없는 이 집에 엄마 혼자서 생활하시는 것도요. 엄마가 씩씩하게 너무 잘 사신다는 것도 알면서도 제가 딸이다 보니 왠지 슬프고 엄마가 안쓰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엄마가 가게 일을 쉬시게 되니 저도 엄청 바빠졌습니다. 가게 일과 엄마 간호로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임시 아르바이트생과 신우 덕에 영업에는 차질이 없다 보니 신우에게도 참 고맙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가 쉬는 날인데 신우가 갑자기 저희 엄마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간식까지 사들고요. 쉬는 날인데 왜 왔어요? 집에서 푹 쉬지. 약속 있어서 나가던 참에 잠깐 들른 거예요. 이거요. 사돈 어른께서 전에 잘 드시던데요. 어머, 이걸 일부러 사왔어요? 좋아하는 거 많이 드시고 빨리 나으시라고요. 아휴, 괜찮은데 뭘 일부러 사와요. 저와 엄마는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 가게 일만 해도 바쁘고 피곤해서 휴일엔 푹 쉬고 싶을 텐데 쉬는 날에 일부러 저와 엄마를 찾아와서 간식까지 전해줬으니까요. 신우는 약속이 있어서 가보겠다며 그렇게 자리를 떠났고 엄마나 저나 신우 얘기를 한참 했죠. 내가 전에 가게에서 맛있다 그랬다고 이걸 일부러 사오고 고맙고 너무 미안하다. 내가 빠지는 바람에 가게 일 많아져서 가뜩이나 엄청 피곤할 텐데. 그러게 엄마. 나 우리 신우한테 이렇게 감동받는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 저나 엄마나 신우가 주고 간 간식도 맛있게 먹었죠. 그러면서 엄마, 근데 나 우리 신우가 저렇게 묵묵하게 열심히 하는 성격인지 몰랐다? 내가 너무 편견을 가졌나 봐. 김서방이 연애 때부터 자기 동생 좀 철딱선이 없다 그랬거든.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다짜고짜 분점 내달라 할 때도 그렇고. 근데 오히려 가게에서 같이 일해보니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힘든 거 내색 한번 안 하고 일해주는 것도 그렇고 그런 거 보니까 괜히 미안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너무 색안경 꼈나 싶고. 그러게 많이 힘들 텐데 고맙네. 생각보다 사돈처녀 진국인 것 같아. 그래서 한편으론 그런 생각도 든다. 어머님하고 신우가 우리 가게 분점 내주면 안 되냐고 막 그랬잖아. 엄마 다리 낳고 다시 가게 돌아오면 그때 그 문제 다시 생각해볼까 그런 생각? 분점 내주는 거? 안 그래도 엄마도 사돈처녀가 저렇게 성실하고 착실하게 일해주는 거 보면서 그런 생각 했었어. 나는 우리 가게 이름 똑같이 쓰는 분점 덜컥 내줬는데 제대로 운영 안 하면 문제될 거라 생각해서 반대했거든. 근데 사돈처녀 하는 거 보니 열심히 하겠더라. 그치? 엄마나 나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이고 또 어머님까지도 나서서 부탁하시는데 솔직히 계속 거절하는 것도 좀 민망했거든. 그렇게 엄마와 분점 얘기까지 다시 하게 되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나 엄마나 신우에 대해서 미안하고 고마운 감정이 컸습니다. 저는 초반에 분점 내달라고 뗐을 때의 철없는 모습만 생각했는데 사람은 역시 겪어봐야 아는구나. 내가 너무 단면만 보고 판단했구나. 반성도 했고요. 그런데요. 그날 그 톡이 오고 모든 생각은 다 뒤집어지게 되었습니다. 신우가 왔다 간 그날 저녁 저는 신우에게 오늘 간식 갖다 줘서 너무 고마웠다는 톡을 보냈습니다. 아가씨, 오늘 에그타르트 너무 고마워요. 엄마랑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잠시 후 신우에게서도 문자가 오더라고요. 잘 먹었다니 다행이네요. 사돈어른께서 전에 잘 드시길래 기억해 뒀거든요. 아가씨 꽤 섬세하시다. 너무 고마워요. 멀려. 내일 가게에서 봬요. 그렇게 화기애애한 톡을 보내고 미소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을 때였습니다. 톡이 오더라고요. 보낸 사람이 아가씨길래 나한테 더 할 말이 있나 생각하며 대화창을 열었죠. 그런데 간식 하나 갖다 주니 좋텐다. 크크크. 걔네 엄마 다리 병신 상태잖아. 걔가 옆에서 수발 들어주고 둘이서 그러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 가게는 내 거 하고. 크크크. 그 톡을 보는데 순간 이게 무슨 말인지 한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톡의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속에선 용암 같은 분노가 올라오더라고요. 아마 자기 친구한테 보내야 되는 톡인데
저한테 잘못 보낸 모양이었습니다. 내용이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나 싶을 정도로요. 너무 기가 막혀서 한 5분 정도 얼어붙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참 기막히고 화나고 열불나고 자기 친구한테 저나 저희 엄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하나 싶더라고요. 저나 저희 엄마가 자기한테 뭘 잘못했다고 이런 상스러운 말까지 들어야 되나 싶고요. 그저 헛웃음밖에 안 나올 정도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있으니 신우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마 그제야 잘못 보낸 걸 알고 부랴부랴 저에게 전화를 한 것 같았죠. 폰에 쓰는 아가씨라는 저장명만 봐도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게 열받더라고요. 저는 씩씩거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 언니! 신우도 몹시 당한 목소리더라고요. 네. 혹시 톡 보셨나요? 네.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잘못 보냈거든요. 네. 그런 것 같네요. 친구한테 보낸 건데 나한테 잘못 보냈나 봐요. 내 욕이라 내 생각하면서 써서 그런가? 아니에요, 언니. 욕이라뇨. 그거 언니 얘기 아니에요. 사돈어른 얘기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 얘기예요. 저는 코웃음 치며 그 톡을 그대로 읽어줬죠. 간식 하나 갖다 주니 좋텐다. 걔네 엄마 다리 병신 상태잖아. 걔가 옆에서 수발 들어주고 둘이서 그러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 가게는 내 거 하고. 아닌데요. 이거 저희 집 상황이랑 똑같은데요. 아니에요, 언니. 진짜 오해예요.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할 말 없죠? 아니, 신우도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지도 어쩔 줄 몰라서 진땀 흘린 짓을 왜 했을까 싶었습니다. 아가씨, 한번 물어볼게요. 왜 친구한테 저희 엄마하고 저하고 욕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뭐 서운하거나 화나는 거 있어요? 그게 아니라요. 아가씨 이 톡 내용만 보면요. 정말 사이 엄청 안 좋고 싫어하는 사람한테 쓸 법한 내용이거든요. 나 이거 받고 너무 놀랐네요.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아가씨한테 다리 병신 상태다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아가씨 미치셨어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따졌습니다. 차라리 제 욕이나 뒷담을 한 거면 이렇게 화가 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뭐 친구한테 뒤에서 욕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저희 엄마를 그렇게 말한 건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엄마가 뭘 어쨌다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요? 평소에 아가씨랑 사이가 안 좋거나 혹은 아가씨한테 함부로 하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신우가 일을 배우러 온 입장이지만 그래도 제 신우고 시댁 식구다 보니 오히려 엄마는 신우 대하는 걸 어려워하셨어요. 힘들거나 지저분한 일 같은 건 시키지도 않았고요. 반말도 쓰신 적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 엄마가 왜 신우에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너무 화나고 기막혀서 눈물까지 나려고 하더라고요. 어디 한번 말해봐요. 왜 이런 쌍욕에 가까운 말까지 쓰면서 나랑 우리 엄마 뒷담한 이유가 뭐예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에요? 아가씨 장사하는 거 배우고 싶다고 해서 다 가르쳐줬고 월급까지 다 줬어요. 앞에선 고맙다고 정말 많이 배웠다고 하면서 뒤에서 이러는 법이 어딨어요? 어디 말해보라고요. 아가씨는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지도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겠죠. 그저 속으로 톡 잘못 보내서 잘못 걸렸다. 그 생각만 하고 있을 게 뻔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저기 언니, 지금 너무 흥분하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거 언니 얘기 아니에요. 저희 선배 중에 경주 선배라고 있는데 그 선배 얘기거든요. 참나, 이걸 변명이라고 하나요? 그 말을 듣는데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차라리 친구랑 좀 편하고 격식 없게 말하다 보니 말이 좀 심하게 나왔다.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인정하고 사과했으면 저도 하는 나도 적당히 몇 마디 하고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면서 박박 우겨대니까 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가씨 같으면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좋아요. 그러면 그 전에 친구랑 나눴던 대화 내용 캡처해서 나한테 지금 바로 보내세요. 정말 그 경주 선배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지 한번 그 앞에 내용도 보자고요. 제 말에 아가씨도 펄쩍 뛰더라고요.
언니, 제가 친구랑 대화하는 건 제 사생활이잖아요. 근데 언니가 그걸 왜 보자고 해요? 아가씨가 그냥 친구랑 대화 나누는데 갑자기 보자고 하면 내가 미친년이죠. 근데 지금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거 내 얘기 아니고 오해한 거면 지금 나한테 대화 내용 캡처해서 보내면 되겠네요. 만약 내가 진짜 오해한 게 맞다면 사과할게요. 싫거든요.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지 왜 우기세요? 지금 누가 우기고 있는데요? 이게 우긴다고 다 될 것 같아요? 나 진짜 생각할수록 어이없네. 입장 바꿔서 내가 어머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문자를 아가씨한테 잘못 보냈다 생각해봐요. 아가씨는 기분 안 나쁘겠어요? 도대체 나나 우리 엄마가 아가씨한테 뭘 잘못했다고 뒤에서 그런 문자를 다른 사람한테 보내냐고요. 아가씨가 일 배우고 싶다고 해서 일 가르쳐 준 거잖아요. 제 말에 이번엔 신우가 따지더군요. 분점 내주기는 싫고 그냥 적당히 일이나 시켜 먹으려고 한 거 누가 모를 줄 알아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또 혈압이 올랐습니다. 뭐라고요? 일손 딸리는데 내가 가서 그렇게 열심히 일도 도와주고 하면 나 같으면 고마워서라도 분점 내준다 하겠다. 분점 내는데 돈 대달라는 것도 아니고 진짜 언니나 사돈어른이나 참 너무하네요. 시댁 식구라도 이제 식구인데 도와주기 그렇게 아깝고 싫어요? 참 가관이었습니다. 기껏 지 생각에서 와서 일 배우라고 했더니 이제 와서 저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누가 보면 내가 아가씨한테 일 좀 도와달라고 부탁한 줄 알겠네요. 게다가 아가씨도 돈도 안 받고 무상으로 일해주는 줄 알겠어요. 월급 얼마나 한다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돈어른 다리 다쳐서 일 못하게 되셨으니 사람 필요한 것도 맞잖아요. 저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고맙다고 생각했어요. 아까 그 톡 보기 전까진. 됐고요.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오늘 쉬는 날까지 계산해서 돈 보내줄 테니까 내일부턴 나오지 마요. 나도 안 나갈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도 다 얘기할 거예요. 하세요. 나도 이런 톡 받았다고 다 얘기할 거니까.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마나 성질 뻗치게 화가 나던지 저는 씩씩대다가 그 길로 저희 가게로 갔습니다. 가게에 있는 아가씨 집 몽땅 다 챙겨서 시댁에 갖다 줘 버리려고요. 그렇게 휴일이라 닫혀있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저는 주방 한켠에 있는 작은 창고로 갔어요. 주방 한켠에 작게 있는데 보관품이나 가게에 필요한 물건들을 놔두던 곳이거든요. 거기 서랍에 있는 아가씨 여벌옷이랑 치약, 칫솔, 머리끈까지 몽땅 챙겨서 종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고를 벗어나려던 참이었어요. 뭔가 눈에 밟히는 게 있었습니다. 창고 입구에 작은 서랍이 있고 제일 밑서랍에 제 레시피 노트를 넣어두거든요. 그런데 그 서랍이 제대로 안 닫혀 있는 겁니다. 그 서랍이 좀 힘껏 밀어서 닫지 않으면 살짝 열리거든요. 저는 알고 있으니까 밀어서 닫는 편이고요. 그런데 저는 최근에 손을 댄 적이 없는데 서랍이 살짝 덜 닫혀 있는 겁니다. 뭔가 이상한 촉이 오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가게 CCTV를 돌려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낮에 쉬는 날이라 가게는 닫혀 있는데 가게 안으로 신우가 들어오는 겁니다. 너무 소름 끼치고 놀랐어요. 그리고 신우는 슬쩍 두리번거리더니 창고 문을 열더라고요. 입구 쪽이라 가게 안이 보이게 설치되어 있는 CCTV라 창고 쪽이 정확히 보이진 않지만 신우가 서랍 있는 쪽에 앉아서 뭔가 한참 꼼지락대는 건 보였습니다. 그걸 보는데 알겠더군요. 아, 우리 레시피 폰으로 몰래 찍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요. 레시피 노트 보여달라고 했을 때 제가 안 된다고 했었는데 가게 비어있을 때 몰래 들어와서 레시피들을 다 찍는 거였죠. 너무 소름 끼쳤습니다. 찍힌 시간도 낮에 저희 집 와서 간식 전해주고 나서 바로 온 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해 보여서 소름이 막 끼쳤는데 나중엔 화가 나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한참 멍하게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하자마자 다짜고짜 뭐라고 하시더군요. 얘, 너 진짜 웃긴다.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세진이가 친구한테 보내는 문자를 너한테 잘못 보냈는데 그거 보고 너 혼자 발작했다며 왜 욕하냐면서 너한테 보낸 거 아니라잖아.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님한테 그대로 일렀나 보더라고요. 어머님, 그 문자가 무슨 내용인지는 보셨어요? 안 봤어. 안 봤는데 애가 오해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면 되지. 왜 애한테 따지고. 그리고 가게에서도 나가라 했다며? 어머님, 지금 아가씨랑 같이 있으시죠? 그래. 제가 지금 갈게요.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고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자기야. 나 지금 시댁 가. 갑자기? 왜? 저는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남편도 엄청 놀라더라고요. 곧 퇴근 시간이지. 자기도 시댁으로 바로 와. 알겠어. 그렇게 저는 시댁으로 가게 되었는데 아파트 입구로 들어서려니 남편도 급하게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들어갔습니다. 어머님은 문을 열어주시곤 환한 얼굴로 팔짱을 끼고 있으시더라고요. 남편까지 데리고 왔어? 어머님 잠깐 앉아보시고 이것 좀 보세요. 뭐 앉아봐? 너 나한테 명령하니? 아가씨가 뭐라고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나 참. 그렇게 어머님이 앉으셨고 저는 아가씨가 보낸 그 잘못 온 톡을 보여드리면서 말했습니다. 낮에 아가씨가 저희 엄마 드시라고 간식 사다 주고 가셨어요. 엄마랑 너무 고맙다고 한참 그런 얘기하고 아가씨한테도 고맙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톡을 받은 거예요. 자기 친구한테 보내려던 건데 실수로 저한테 보냈나 봐요. 근데 내용이 이래요. 누가 봐도 저랑 저희 엄마 뒷담 했던 거고요. 그런데 아가씨는 아니라고 우기면서 사과 한마디 안 하네요. 어머님도 그 문자를 직접 보고 좀 놀라신 것 같더라고요. 남편도 제가 말해주긴 했지만 직접 내용을 보니 더 놀란 눈치고요. 그러면서 김세진 어디 갔어요, 엄마? 방에. 야, 김세진, 너 나와. 뭐 해? 왜 불러? 방에 있겠다는데. 아니,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짓을 벌였으면. 무슨 사과? 어머님도 신우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대려 따지시더라고요. 예, 이거 내가 세진이한테 들었는데 네 얘기 아니래. 세진이 아는 선배 얘기래. 그러니까요. 그렇게 변명하길래 그러면 그 전에 나눴던 대화 좀 보여달라니까 그건 싫대요. 그거 보면 되잖아요. 진짜 그 선배 얘긴지 제 얘긴지. 본인이 그렇게 억울하면 못 보여줄 것도 없잖아요. 너 진짜 애가 집요하기도 하다.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 것이지. 그래서 기어코 신우한테 사과를 받아야겠어? 네, 저는 몰라도 저희 엄마까지 이런 식으로 말한 건 사과 받아야겠는데요. 진짜 무섭다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어머님, 진짜 무서운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 딸이에요. 뭐야? 그렇게 어머님과 제 언성이 높아지자 남편도 저를 말리면서 어머님에게 따졌습니다. 엄마, 싸고 돌 걸 싸고 돌아야지. 이건 김세진이 잘못한 거 맞고 사과해야 돼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어머니한테 눈 동그랗게 뜨면서 뭐? 진짜 무서운 건 어머님 딸이요? 야, 문자 하나 잘못 보냈다고 이 난리니? 한편 남편은 방에서 신우를 질질 끌고 오더라고요. 신우는 싫다고 난리치고요. 너 왜 그래 동생한테? 놔! 끌려온 신우도 오빠랑 저를 막 노려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신우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핸드폰 내놔요. 제 말에 어머님과 신우가 막 발작하듯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너 미쳤니? 네가 뭔데? 문자 하나 잘못 보냈다고 난리네. 그래서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톡 보자는 거 아니고 사진첩. 내 레시피 다 훔쳐갔잖아. 몰래 우리 가게 들어와서. 제 말에 신우도 눈이 동그래지고 남편도 놀랐습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저는 폰에 저장해 두었던 CCTV 영상을 틀었어요. 자 봐요. 오늘 낮에 빈 가게 들어와서 제 레시피북 몰래 찍어갔어요. 제가 분명히 안 된다고 했는데 몰래 들어와서 이런 짓을 벌였다고요. 어머님과 남편도 그걸 보고 놀라더라고요. 근데 신우는 도리어 제 폰을 팍 쳐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훔쳐가긴 뭘 훔쳐가요. 뭐 두고 간 거 있어서 그거 챙기러 간 건데. 그럼 챙기고 나올 것이지. 쪼그리 앉아서 왜 한참 이러고 있는데요? 남이사 그러고 있든지 말든지. 신우가 박박 우겨대는 그 틈에 남편이 신우 손에 들려있던 폰을 뺐더라고요.
신우도 안 뺏기려고 발버둥 쳤지만 결국 남편은 폰을 뺏어서 사진첩을 봤습니다. 그러더니 야, 너 이거 뭐야? 남편이 폰을 내밀어 보니 거기에 진짜 저희 레시피북을 찍은 사진들이 다 있었어요. 신우도 어쩔 줄 몰라 하고요. 어머님도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안 가르쳐주니까. 너 미쳤어? 새언니가 안 가르쳐주면 그만이지. 이걸 빈 가게에 들어와서 몰래 찍어 와? 신우는 입 꾹 닫고 암소리 안 하고 남편도 기막혀 하고 근데 어머님은 끝까지 제 탓을 하시더라고요. 오죽 그랬을까? 그게 뭐라고? 엄마! 얘, 너 말해봐. 너네 집 뭐 그렇게 대단하니? 어디 요리 명장이라도 있어? 그래봤자 그냥 밥하고 반찬 아니야? 겨우 그거 가지고 좀 알려달라는데 이렇게 해야겠어? 얘가 오죽하면 몰래 들어가서 이런 걸 찍어 오겠어? 알아서 가르쳐줬으면 됐잖아. 와,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남의 레시피 훔치러 들어온 딸은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너네 가게가 그렇게 대단하느냐고 비난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지고 시댁 식구고 뭐고 진짜 상종도 하기 싫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못하고 벙쪄 있던 때였습니다. 어머님 말에 남편 갑자기 두리번거리더니 신발장에서 공구함을 찾는 겁니다. 그러더니 망치를 들고 오는 거예요. 어머님 놀라서 신우 막아서고요. 너 미쳤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남편은 그럼에도 막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신우 핸드폰 위로 망치를 그대로 내리 찍더라고요. 폰은 완전 개박살이 났죠. 신우도 소리 지르고요. 미쳤어? 남편은 씩씩대며 그러더라고요. 엄마, 제발 김세진 좀 싸고 놀지 마요. 엄마가 그러니까 제가 천지분간 못하고 저러고 살잖아. 내가 어때서? 너 가만 못 있어? 너야말로 엄마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여자한테 미쳐서 엄마고 동생이고 눈에도 없어? 잘못했으면 제발 혼도 내고 뭐라고 하세요. 싸고 논다고 무조건 좋은 거 아니라고요. 남편은 씩씩대며 저한테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나가기 전에 그러는 겁니다. 너 만약에 레시피 훔쳐서 가게 열거나 하면 진짜 가만 안 둬. 저게 어디 엄마 앞에서 동생한테 가만 안 둔다 그래? 남편은 씩씩대며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집으로 왔고 집에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이 엄청 오냐오냐 컸고 개념이 없어서 그런 짓까지 했다면서요. 저도 남편이 저 때문에 그 난리를 피워줬으니 그만하면 됐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내 편이니까 괜찮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어머님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따지셨는데 저도 참지 않고 말했습니다.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안 가르쳐 주냐고 하셨는데 그렇게 별거 아닌 거면 어머님 본인이 만들어서 신우에게 잘 알려주시라고요. 그리고 저도 더 이상 어머님 보기 싫고 아가씨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시댁 안 갈 거라고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고 남편도 그렇게 하라더군요. 그 후 시댁과는 연락도 왕래도 없이 지내고 있어요. 남편도 거의 가는 일 없다가 최근 들어 큰 행사가 있으면 혼자 가고 있고요. 다른 사람은 노력으로 만든 거 쉽게 홀라당 갖고 가려고 하는 것도 정말 얄밉고 앞뒤 다르게 그렇게 뒤에서 뒷담하고 욕하는 것도 참 얄미운 우리 신우. 엄마랑 저는 신우의 시커먼 모습은 모르고 분점 내주는 거 얘기해보자 그랬는데 차라리 그런 일을 계기로 분점 안 한 건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믿고 내줬으면 언제 뒤통수 치고 힘들게 했을지 모르겠으니까요. 이제는 연락도 안 하지만 저희 신우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될 것도 안 된다는 걸 명심하고 살았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